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고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아크로비스타 주민이시기도 하고 누가 버렸겠습니까? 그 책을. 근데 그 책을 주워서 이렇게 알리셨던 권성희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주워서 알린 뒤로 상당히 화제의 중심에 서셨는데 혹시 우리 정어리 TV에 처음 나오신 건가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데서 제가 못 뵀는데. 유튜브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또 뭐 영화 제작도 하시고 뭐 그러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예. 좀 아주 사랑하는 취미였는데 예. 어느 계기로 완전히 청산을 하고 예. 이제 변호사를 한참 하다가 어떻게 그 과학을 만났는데 과학. 영화처럼 사랑에 빠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그 과학하고 이 책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 과학과 신학이 지금 이제 그 통합이 못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공부의 결과 그 과학과 신학이 서로 통합되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 활동은 하십니까? 8년 전부터 진화생물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신학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일을 줄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공부가 저한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은 지금 1년에 한 5건 이내? 예.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 일 하고 계시지만 그 일보다는 이른바 이제 영적인 면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지셨군요. 그러니까 영적 플러스 과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 관점으로는 영적인 것이 과학으로 편입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 네. 그 말씀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로 얼른 생각한 게 저 양반은 겁이 없나? 현직 대통령 부부인데 그거를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겁이 없으신 것 같다. 뭐 하는 분일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네네. 첫째는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법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게 하나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영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당하고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좀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그 분리수거장에 책 구하러 자주 가십니까? 지금은 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예.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클로즈업 해주세요. 예.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살림 제가 거의 다 하고 예. 청소만 조금 도움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리수거를 제가 직접 하게 됐어요. 그때. 근데 그 조금 모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예요. 오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그렇게 갔고 그 입구에 신문과 책을 버리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 이렇게 통과해서 갔다가 통해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오는데 근데 이제 1년 반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기억이 그날 뭐 신문 버리러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이 15권이 요렇게 쌓여 있었어요. 15권이었습니까? 15권. 요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는 이제 당연히 눈에 띄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책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주워왔고, 근데 이게 눈에 띄는데 또 그날 공교롭게도 그 대통령께 사저에 계실 때는 경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낮에는 또 그 여사님께서 계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경호원이 많았는데
그날은 경호원이 싹 빠져서 한 사람도 없이 이사를 간 다음이니까. 이사 간 날이니까. 가는 날이었습니까? 가는 날도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 벌써 가 계시지 않았겠어요. 예, 뭐 하루 예. 전날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경호원이 없는데 이 책이 보이니까 아 그분이 버리고 가셨나 이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생각하면 아 다 읽으셨으니까 버리고 가셨겠지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이제 주워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그 주의를 뭐 흩뜨릴 수 없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지점에 그냥 보관해 놓고 있었죠. 1년 반 동안. 아크로비스타에 몇 년 살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크로비스타 입주부터 지금까지 20년 거주한. 예. 맨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들어가셨군요.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몇 년간 살았나요? 몰라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번 일 있기 전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뭐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이제 전혀 없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주민이고 또 그 검찰총장님 때 거기 계셨으니까 이제 총장이 여기 산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몇 번 탔어요. 같이. 만나기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뭐 그분이 뭐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라서도 얼굴 안면 트고 소개하고 알고 있어라 이렇게 예, 했는데 예. 저는 좀 약간 좀 기회주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밤에 1시에 저희 아들하고 같이 그 옆에 근처에 편의점에 갔다 오는데 1층에 이제 그 두 분께서 커다란 개 2마리를 그 시간에 산책시키고 오셨는지. 그때는 언제 때?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에요? 아마 후보일 때 아니면은 후보 때?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총장님을 그 사퇴하셨죠. 예. 임기 만기 직전에. 예. 그러니까 그때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후보일 때는 저희 엘리베이터 못 탔어요. 왜냐하면 후보 때도 벌써 경호를 경호가 문제가 들어가니까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갔다 오니까는 개 2마리 갖고 그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계셨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니까 이제 같이 타고 가자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개가 그런지 저희 보고 이제 먼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하고 먼저 올라온 그런 정도? 예. 이웃으로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스친 정도군요. 예, 스친 정도. 예. 김건희 씨하고는 개인적으로 뭐 서로 말을 섞어보거나 이런 적은 전혀요, 없었어요? 전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상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없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나? 모르겠어요. 예. 그 윤 대통령님하고는 엘리베이터 3번 정도 탄 기억이 납니다. 예. 이웃하고 같이.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세평이나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더라? 세평은 단 한 번 들었는데 그 강아지 갖고 좀 정확하게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그래 이웃이니까 예. 대통령 될 줄 모르고 그랬는지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님 아니면 윤석열 이웃님께 강아지 갖고 이렇게 누가 항의를 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님께서 왜 우리 남편한테 항의하느냐 하면서 그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랬다는 그런 거는 뭐 제가 들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도 많이 키운다고 그러더군요. 예? 강아지도 많이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몰랐어요. 뭐 하여튼 뭐 예. 대여섯 마리인가 뭐. 네, 그래요? 예, 좀 많이 키운다고. 네. 자, 이제 지금 옆에 있는 책이 그때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던 책의 일부겠네요. 15권인데 그 15권은 다 갖고 계십니까? 다 갖고 있고요. 예. 요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책. 그러니까 골라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최재형 목사님 책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예. 제가 뭐 엊그저께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뭐 이미 제출하느니 수익금 포기하느니 그런 옥신각신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당연히 김영삼 대통령님 회고록 하고 전두환 대통령님은 뭐 독재자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지내신 분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예.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대선 캠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총괄한 책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구나라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의미가 이렇게 있는. 추억의 책일 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그 저자의 분이 이제 대통령님께 이렇게 이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이 버려진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누가 쓴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예. 윤경숙이라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좀 갖다 줘 보실래요? 네, 네, 예. 네. 예. 이 책도 그때 같이 버려져 있었군요. 예, 예. 예. 네. 여기도 대통령님 귀하 그리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 책도 받았는데 이제 버린 거군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본 바 네. 읽은 흔적은 없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책 욕심이 많으니까 예. 이 5월 1일 날 내가 이제 이 책, 그러니까 물론 1년 반 전에 갖고 있었지만 5월 1일 날 이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읽을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성경하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 게 덜 끝나가지고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그거 예. 공부 끝나자마자 읽어보려고요. 뭐 굳이 뭐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저게 최재형 목사가 썼던 책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글자가 있다고 그러던데 저것도 한번 좀 요거가 이제 요게 요렇게 예, 두 권 있더라고요. 한번 좀 줘보시죠. 예, 요거. 예. 저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도 좀 줘보세요. 예. 아, 예, 예, 예.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최재형 목사가 책을 많이 썼군요. 아, 예, 그러니까 예. 공부 많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날짜도 있고 저자 최재형 목사. 이 책은 기독교를 제외한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 불교를 비롯해 통일교, 몰몬교 등 종교 현황을 담은 북한 종교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도운 차원에서 했는데 이 책 역시 뭐 꼭 책을 줄긋고 봐야 본 것은 아니지만 들여다본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7월 23일이면 같은 날짜네요. 네, 다 같은. 이때 이 책을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네. 우리도 이렇게 책을 이제 보관하는 걸 좋아하고 또 버리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책이 많고 또 몇 권은 이제 골라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한테 이렇게 서명을 해서 주는 책 이런 건 버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들어가신 날이 10월 17일로 나오더라고요. 저 11월 7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급하게 읽어가지고 10월 17일에 이사 들어가셨대요. 이거 7월이면은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거 7월이고 이건 후보 때고 이거는 6월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님 부인이신 이순자 여사님께서 이제 주신 건데 거기도 뭐 서명이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예, 6월이에요. 그것 한 6월. 번만 좀 줘보실래요? 그러니까 1, 2, 3권에 다 써져 있나요? 1권에만 최근에 있나요? 받은 거를 1권만 한번 줘볼래요? 예, 겨우 몇 달, 이거. 예. 예. 전두환 회고록. 그게 전부 3권짜리인가요? 전두환 회고록은 그 3권이고요. 김영삼, 이거는 회고록은 2권. 상하로도 돼 있고. 네. 이거는 이순자 씨 글씨인가 보죠? 예, 그런가 예, 봐요. 구국의 영웅으로 등판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남편을 대신해 이 책을 올립니다. 한상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이면 전두환이 언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모르겠네. 그 다음인가? 한번 찾아봐줘요. 전두환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니까 이제 이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겠죠. 이런 경우는 이순자 여사 만나가지고 직접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순자 여사님 찾아뵀다는 거를 몰랐는데 MBC에서 제보를 받고 확인했을 때 이제 당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순자 여사님 찾아뵀을 때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순자 씨
만난 날짜를 보면은 뭐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날일 것 같은데. 네, 그날이래요. 예. 네. 근데 이런 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만났고 그렇게 만났는데 이 책을 어떻게 혹시 버릴 때 부주의하게 버렸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 지식의 영역을 넘는 거. 그분들이 뭐 어떻게 버렸는지 뭐 비서나 일을 도우시던 분이 실수로 버린지 저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변호사님 예. 이 책을 이제 주워가지고 보고 맨 처음에 네.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린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게 요렇게 15건이 요렇게 땅에서 요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확인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제 습관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하느라고 이제 다른 책은 와도 펼쳐보지도 않아요. 예. 근데 단지 대통령님 거라는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경호원이 아무도 없어갖고 이사 간 것 같은 그날 이렇게 쌓여 있었고 그다음에 제목에 뭐 전두환 정치 대통령 이런 말이 있으니까 예. 그 대통령님께서 이사 가시면서 버리시고 간 책이구나 이렇게 짐작만 하고 올려놓고 1년 반 동안 잊고 있었던. 예. 그러면 그걸 보고 네. 어떻게 이런 책을 버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선물 받았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선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는 예. 항상 사거나 뭐 이렇게 버려진 책을 줬거나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가끔 미련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읽고 난 뒤에 이게 미래에 내가 그 이용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그래도 안 버리지만 예. 뭐 납득이 돼요, 버리는 게. 책 버리는 거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제 이 전두환, 김영삼 이분들이 옛날 분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부터 대통령 되실 꿈을 꾸셨구나. 그러면서 대통령 마침 되셨고 뭐 이 책은 내가 옛날에 다 읽었고 나 내용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버리고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태일 실록도 있네요. 전태일 실록은 이제 전태일 이분 또 오래전 분인데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최재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셨더라고요. 여러 자료를 많이 공부하시고. 전태일 실록도 최재형 목사가 쓴 예, 겁니까? 그분 저서예요. 오. 예. 그러니까 그 최재 목사님께서 좀 진보 인사? 저 사실 저 보수 진보 전혀 글쎄요. 모릅니다. 예, 이 TV도 예. 뭐 보수 진보 모릅니다 저는. 예. 전태일 실록은 또 어떻게 예. 또 김건희 씨가 갖게 됐나 했더니 그날 같이 주셨어요. 예, 그날 같은 날짜입니까? 여기에도 사인이 들어 있던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는 이제 8권을 주셨다는데 그 술 주신 날 같이 예. 8권을 주셨다는데 그 중에 이제 4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가져가시고 이용 예. 가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이거는 이제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버리고 가신 거 아닌가 이 전태일 생각을. 실록도 한 번만 좀 줘보실래요? 예. 요건 이제 1, 2권, 2권 다에 그 사인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예. 최재형 목사가 예. 책을 많이 쓰시는 예, 분이군요. 아주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부 많이 하시고. 같은 날이네요. 네, 맞아요. 네, 7월 그러면 23일. 책 4권하고 뭐 예. 술하고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때 아마 준 예, 것인 맞습니다. 모양입니다. 네네네. 오. 저 그거 꼭 읽어볼 거예요. 네, 네. 네. 전태일 열사 책도 이렇게 네네네. 길게 쓰셨다면은 네. 이분은 아주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예. 그런데요, 예. 지금 이런 책을 버리고 간 책을 주우셨던 게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렇죠. 10월 17일로 추정이 10월? 됩니다. 이사 가신 10월 17일로 예. 추정이 돼요. 그때쯤 이 책을 이제 습득을 하셨는데 네. 알려지기로는 최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 책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생각을 하셨나요? 그거는 또 제가 방송에서 좀 조심스러운데. 예. 자, 첫 번째. 자, 평소에 제가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뉴스 안 봅니다. 예. 드라마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외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있었는데 3월 말에 뭐 이종섭이라는 분 때문에 나라가 뒤눕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 이종섭이 누구길래 이렇게 시끄럽나.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뭐 최상명님 너무 가슴 아프게 돌아가시고 그거에 관련된 그리고 또 뭐 듣기로는 뭐 대통령께서 어쩌고 저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3월 말에 그걸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이 지금 현재 뉴스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요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 김건희 여사님 디올백 이 사건도 정말 나라가 뒤눕는데 내가 그 디테일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그날 하필 난 거예요. 5월 1일 날.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이종섭 그분을 이제 검색해 봤듯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디올백을 주셨대요. 그래서 조금 더 읽으니까 책까지 주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1년 반 전에 내가 주워놓은 게 그 대통령님 부부의 책인가? 그리고 뭐 최재형 하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아유 4권이 15권 중에 4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신기하다 이거 짐작했는데 맞았네. 그리고 그분 책이 있었네. 세상 살다가 별일이 다 있네. 그게 5월 1일이었는데 제가 제보는 5월 4일 날 했거든요. 예. 근데 5월 3일 날 저녁에 이거 방송에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제보하라고. 제보를 해라. 네. 이제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4402를 주셨어요. 4402. 4402. 예. 4402. 숫자를.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4402. 그 종교 관련 얘기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가끔 그렇게 숫자나 문자나 뭐 이런 식의 계시를 받으십니까? 아이고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매일 받았죠.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직 제가 뭐 발표할 때가 안 돼가지고 자세히 얘기는 못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이제 관련된 생각 말씀을 드리면 해몽 또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한글로 바꿔야 되거든요. 한글로 바꾸니까 이제 4402 또는 4402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02는 뭔가 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02가 맞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푼다고 제가 그 다음이나 네이버 앱에서 검색어를 넣으니까 다윗 왕이 사사들처럼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찾으니까 사사는 이제 사사로움을 버리라. 그다음에 이제 공의는 우리가 다 아는 공의고 제가 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희 이웃이니까 그 사사로움을 버리고 네가 공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해석이 됐고 그 해석을 풀자마자 이제 제가 다음 네이버의 앱에 들어가서 그걸 검색을 했잖아요. 딱 MBC 그 뉴스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님께서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신속 수사 지시했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2, 3일 전에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최재형 목사님 책을 이 검찰팀에 네가 이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라는 계시를 받은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왜 5월 4일 날 그 뉴스에 제보를 했느냐 하면은 또 그게 이제 5월 3일 밤이었고 4시간 뒤에 새벽에 제가 이제 과거의 포스팅을 보는데 5월 4일 날 2023년 5월 4일 날 기자들에게 보내라. 바로 그들에게 보내라라고 적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이 책을 최근에 발견했고 예수님께서 검찰에 제보해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4시간 뒤에 기자들에게 제보해라 하니까 이거를 기자님들에게 제보해라. 그래서 제보하게 된 겁니다. 5월 4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보하는 과정도 일단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궁금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법률가시니까 최재형 목사가 일단 지금 그런 진술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올백뿐만 아니라 책도 주고 양주도 줬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증거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술은 이제 마셔버렸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처리를 했으니까. 근데 책도 만약에 권성희 변호사님께서 습득을 해가지고 갖고 있지 않았다면 최재형 목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이 없는 셈이 돼버렸겠죠. 저 때문에 신빙성이 확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증거물을 결국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저도 왜 날짜까지 적혀져 발견했는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친필 감정을 해보면 네. 최재형 목사가 썼던 것이라는 게 바로 나올 거고 네. 그 전달했던 날짜도 적혀 있는 거니까 네. 최재형 목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시를 받으셨다면 네. 공의에 해당이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되겠다. 공의를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세계일보 어디 뭐 다 이렇게 했는데 다 시큰둥했다면서요? 제일 처음에 조선일보 보냈고 동아일보 보냈고 세계일보 보냈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뉴시스. 그러니까 제가 보낸 기준은 이제 다음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쳤을 때 각 신문사에서 한 분의 기자만 그 기사를 다루잖아요. 이제 그거를 클릭하면은 그 기자님 이름 옆에 그 이메일을 네, 맞습니다. 알리는 그 우편함 같은 게 뜨더라고요. 예. 그걸 뜨면은 그 기자님의 이메일 주소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보 내용을 써가지고 붙여넣기를 다 해가지고 쫙쫙쫙 해갖고 열 몇 분을 보냈는데 세계일보 한 번만 읽고 아무도 안 읽었고. 안 읽어버려요? 네. 며칠 전에 그 동아일보의 기자님께서 변호사님 왜 나한테 안 보내세요? 막 이래요. 네. 그분 알지도 못하는데. 네. 아니 동아일보 두 번째로 보냈어요. 하니까 기자님이 이제 뒤늦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에 100통 이상 수백 통이 쏟아지니까 그 뒤로 밀려서 못 본 거지 일부러 제가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또 보기에는 봤어도 아마 또 겁나서 못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것도. MBC가 보도를 했죠. MBC는 MBC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MBC도 제가 봐서는 이제 안 봤는데 MBC도 먼저 그 이메일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어쨌든 게시를 받았으니까 이걸 빨리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침 또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자님들이 안 읽으니까 기자님들 토요일 날에 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알려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지금 생각하면 그 MBC로 뭐 하라는 거였는지 MBC 그 기사 밑에는 카톡 제보라는 게 끝에 하나 더 달려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카톡 제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카카오톡 그 앱에 들어가가지고 카톡 제보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떠야 되는데 안 떠는 거예요. 막 한 10분 20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월요일날 임시 공휴일이고 화요일날 제가 다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뭐 연휴라서 애들 데리고 놀러 가셨나 보죠. 막 이러면서. 지금도 그러면은 그 제보하고 이렇게 알린 것이 공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왔고요. 그래서 겁이 안 나실 거고. 제가 겁이 나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계시라는 거는 말이 나왔으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신이나 계시를 듣는 사람은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었는데 안 하면은 제가 화가 미칩니까? 화가 미치지 않겠어요. 예. 신이 계시를 하시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톡 앱을 조금 이따 들어갔는데 갑자기 MBC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붙여넣기 했던 거를 이제 붙여넣기를 하니까 그 일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반가워가지고 저기요 거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지금 읽으신 거예요? 하니까 읽었대요. 혹시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그동안에 MBC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고 몰랐어요. 이런 것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이 뭐 유명하던데 그거 지금도 아직 검색 안 하고 몰라요. 저는. 야, 그럴
바로 이 지금 어떻게 세상 일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정말 오묘하네요. 맞습니다. 오묘하네요. 지금도 제 생각 똑같습니다. 예,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됐고 그 뒤로 이렇게 저게 됐는데 혹시 네.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네. 대통령실이나 뭐 또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뭐 이런저런 연락이 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5월 4일 날 제가 제보를 했고 4, 5, 6, 3일이 그 저기 뭐죠? 연휴. 연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혹시나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이렇게 반환 요청은 좀 용어가 맞지가 않는데 어쨌든 뭐 최초에 그쪽으로 갔었다가 이제 이 쓰레기통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왔지만 예. 이제 그분들께서 혹시나 이게 뭐 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내가 입장을 정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약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정말 공의라는 말이 맞는 어떤 그런 그 자료들이 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들어왔고 또 제가 주장하기로 계시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꼭 받아야 되겠다면 법원의 판결 제기를 저 소송 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승소 판결이 나면 제가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지 않지요? 쓰레기통에 주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리고 쓰레기통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뭐 어떻게 했다는 증거를 재보십시오. 그쪽에서 승소하시려면. 적어도 쓰레기통에서 책을 습득을 했다면 네. 무언가 이거는 이제 자기 소유를 포기할 의사로 버렸다는 것을 그렇죠.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주워서 했으면 그거는 오히려 재활용을 하는 것이라서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절도가 될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5월 4일 기점으로 지금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건 없는 물건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미 뭐 폐지가 됐겠죠. 폐지가 됐겠죠. 뭐 갈려졌겠죠. 예. 예. 그거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좋은 책, 안 좋은 책 가려가지고 정리는 거의 안 할 거고요. 당연히 전체 물건 다 가져가야 되는 거고 안 가져가면 쓰레기 적재되잖아요. 그날 딱 가셨던 것이 또 절묘하네요. 하루 뒤에 갔어도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섭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글쎄요. 제가 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검찰에서 오라고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한 것 같습니까? 습득 경위를 물어보려고 한 거였나요? 이제 제가 이제 참고인이고 뭐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왔다는 게 너무 쇼킹했다고. 제가 어디 뭐 유튜브인가 뭐 봤더니. 예.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다가 버린 물건이니까. 아니 잠깐 뭐 질문이 뭐였죠? 제가 좀 정신이 약간 죄송합니다. 검찰에 가셨을 때. 검찰. 그러니까 왜 불렀는지. 제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약간 덜 자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좀 꺼드릴까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쇼킹한 물건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 경로를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고 왜냐하면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좀 그랬던 게 그 출석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님께서 임의 제출하겠냐, 소유권 포기하겠냐, 이제 그거가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포기 안 하고 임의 제출도 안 하고 지금 갖고 났지 않습니까? 책을 갖고 가기는 가셨어요? 갖고 갔죠. 증거물로? 그 4권만 최재형 목사님 4권만 이제 갖고 갔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어떻게 습득해갖고 어떻게 보관하다가 어떻게 제보하게 됐냐 이거를 이제 진술을 다 하셨을 진술을 거고. 했고. 근데 다만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받길래 이걸 소유권 포기를 시키려고 그런 시도를 했냐. 막 그 뒤늦게 좀 약간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나는 거죠. 검찰이 소유권 포기를 종용한 이유는 뭐라고? 종용은 아니었고요. 이제 의사를 그 의사 물어본 겁니까? 타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안 했고. 그러면 검찰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타진했는데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그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가사 전문으로서 형사는 많이 안 했지만 수사 중에 이제 증거로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제출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소유권 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왜 소유권 포기를 시킬 의사타진을 했느냐. 지금 제가 보세요. 소유권 포기를 했으면 제가 이거 갖고 나가가지고. 그렇죠. 예. 솔직히 요새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얘가 주인공을 저는 매니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변호사님께서 지금 공의를 실현하고 계시는데 네. 그 공의를 실현하는 일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소유권을 포기하셨다면 못 갖고 우리가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많은 가졌던 사람입니다. 뭐 시청자님들한테 그밖에 안 보여줄 수도 되잖아요. 없을 거고 그냥 그랬나요? 이러고 네네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검찰이 왜 소유권 포기를 타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뭐 확실하게 네. 수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네네네. 치고 네. 또 다른 뭐 검찰에서 그거 외에 물어보거나 좀 밝힐 수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얘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최재 목사님을 알던 분인가? 뭐 그런 것 좀 물었고 당연히 모르고요. 예. 5월 1일 날 검색하면서 글쎄요. 아니 목사님이 뭔 디올백을 주셔. 그 정도. 그리고 또 이후로 이제 MBC 뉴스 보고 뭐 유튜브 전혀 안 보다가 그 사건 이후로 받고 제가 뵀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조금 알던 분이고,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 검찰 조사를 받고 네, 나오시면서 네. 혹시 좀 어떤 새로운 느낌이나 또는 받고 나와서 오신 뒤로 또 어떤 새로운 계시나 이런 거는 있으셨나요? 게시는 매일 받습니다. 하루에 뭐 하나 이상 5개까지 매일 받는데 아직 그 발표할 시기는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저는 혹시라도 뭐 지치지 말고 계속 당연하죠. 해라 뭐 이런 당연하죠. 계시는 당연하죠. 있었는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군요. 예. 당연하죠. 뭔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알려지게 됐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뒷받침되고 이런 것들은 또 서로 뭔가 커넥트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말씀 듣다 보니까 드네요. 저는 이제 그 최재 목사님께서 이제 뭐 그 몰카 공작 했다 이런 그 보수나 대통령실이나 뭐 국힘이나 그쪽으로부터 이제 몰카 공작을 했다라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디올백은 뭐 국고에 뭐 보관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신의 계시를 듣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가 뒤늦게 나타남으로써 그분들의 그 주장이 더 이상 국힘이나 대통령실 측에서 그런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수 없게 된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의 주장이 오히려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의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참 아까 예. 계속 무슨 계시를 바꾸냐고 했잖아요. 계속 바꾸는데 그중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제가 그 조사받으러 갔던 날 아침에 대도문문이라는 말을 받았어요. 예. 근데 대도문문은 그 김영삼 예. 대통령님의 평생의 그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좌우명. 예. 그걸 이제 아침에 받았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은 윤신혜를 받았어요. 가수 윤신혜. 열애를 불렀던. 열애 불렀던. 그래, 윤신혜를 내가 왜 받았지? 해가지고 또 이제 가수인데, 제가 이제 요즘 받고 있는 거는 다 이거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윤신혜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2022년 6월에
윤신애가 사라졌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을 보는 순간에 윤신애가 윤신애로 딱 그 아까 제가 왜 4402가 한글 4402로 딱 바뀌듯이 가수 윤신애가 윤신애로 확 바뀌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근데 지금 윤신애는 그 윤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 지금 이제 그렇게 현재 해석해 가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해석했어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 네.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네네네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네. 왜 1년 반이 지나서 이런 책을 습득하게 된 것을 밝히게 됐고 또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가시는가 그 동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다 그 연장선입니다. 예, 네. 제가 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올백 사건, 최재형 목사 이런 것도 다 모르고 사시던 분이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뉴스의 한가운데 중심에 서시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세상 문제에 이제 좀 더 관심을 맞습니다. 갖게 되셨는데 저는 지금 그 중심에 서고 세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제가 계속 그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랬는데요. 신은 왜 존재합니까? 인간이 잘 살게 돕는 존재가 인간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존재가 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지도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 3월 말에 이종섭을 검색하면서 최상병을 봤을 때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 의정 갈등에서도 그 환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지 않았어요? 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건강과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있는지 전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은 우리 변호사들만큼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결 이전에도 또 판결까지 가는 그것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분노했을 때는 분명히 뒤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할로윈 참사? 그때 제가 대한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있었는데 좀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20대 젊은 분들이 157명, 9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이제 이번에 그 4월 16일 날 대통령님께서 그 총선 이후에 그 입장을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모두 발언으로 하셨는데 그날이 4.16 10주년이었습니다. 4.16은 피 같은 중학생들,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배에 갇혀서 수장된 그런 날이거든요. 10주년. 너무 마음 아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 대통령께서 그 어떤 생명의 그런 소중함을 좀 자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은 인간의 생명을 빛과 같이 다루는 그런 존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어떤 개입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대통령, 정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시군요. 그렇죠. 그것이 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뭐 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할 때 내세웠던 기치가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지금 과연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가 묻는다면 동의할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세웠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너무 이제 진보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갈등이 심하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희망을 봅니다. 우리나라. 이거 딴 나라 같으면 묻힐 수 있거든요. 다 얘기하잖아요. 다 비판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뭐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좋은 방송 하시고 제가 또 여기 초대 받아서 나오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신과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거고 제가 또 나온 거고 예. 또 최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거고 예. 이런 방송 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뭐 저는 희망을 봅니다. 싸운다고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이때에 이런저런 경위 또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알게 돼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살던 사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리고 갔을 것으로 보이는 책을 주어서 알렸던 권성희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책을 버리냐 이렇게 혀를 찾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책을 버리고 간 그 천박함을 넘어서서 무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포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한두 분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남이학종님, 제대로 되신 변호사님이 습득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올바로 돌아갑니다. 그러셨고요. 정연우님, 누가 이길까? 천공대 하나님. 푸품님, 4402, 앞으로 44일 후에 2명 감옥감. 그리고 팩트체크 해드리네요. 아까 이순자 씨가 전두환 회고록 이거 사인한 게 2022년 6월 16일인데 맞습니다. 그 사진도 띄워봐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사진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없어요? 예. 그 사진 그게 둘이 이렇게 있는데 그날 받은 책이 맞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댓글 당첨자 선정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어리 선크림 글래무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받으실 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님, 나나님, 그리고 최고령 댓글 써주신 김명곤님, 정연호님, 그리고 푸품님 5분께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어리몰에서 지금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언양 불고기 너무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배송이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좋아, 나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을래 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권성희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